스타 클러치.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상열입니다. 오늘은 아시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의 그 MVP 최우수 선수상의 공식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케네스 마운틴 랜디스 메모리얼 베이스볼 어워드입니다. 이 케네스 마운틴 랜디스가 누구냐면 1920년부터 44년까지 메이저리그 커미셔너를 역임한 분입니다. 명예전당에도 들어갔죠. 이분이 원래 그 연방 법원 판사 출신인데요. 1919년도에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그 블랙삭스 스캔들이 나오면서 메이저리그가 기강을 세워야겠다고 그래서 이 랜디스 판사를 영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커미셔너를 이제 앉힌 건데,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리스 잭슨, 아주 유명한 타자입니다. 조 잭슨. 그리고 영구 추방시켰죠. 그래서 아주 추상 같은 명령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그 흑인 차별 이런 것 때문에 이 케네스 마운틴 랜디스 전 커미셔너도 여기에 휩싸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인종차별주의자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커미셔너 했을 때 흑인들 들어오지도 못했잖아요. 흑인이 들어온 게 누구예요? 제키 로빈슨이 1947년 들어왔어요. 이 사람 그 커미셔너 그만둔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이저리그의 그 MVP 명칭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베리 라킨이라든지 마이크 슈미트 MVP를 받고 홀 오브 페이머가 된 그런 레전더리들이 바꾸자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물망에 오르는 게 프랭크 로빈슨 메모리얼 어워드로 하자. 이 프랭크 로빈슨은 홈런도 500개 이상 치고 명예전당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MVP 사상 유일하게 양 리그 MVP거든요. 아메리칸 리그, 그다음에 내셔널 리그. 그러니까 신시내티 레즈에서 내셔널 리그 MVP 받고, 그다음에 볼티모어 오리올스 가서 또 아메리칸 리그 MVP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흑인 최초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제키 로빈슨이 흑인 최초의 메이저리그이지만 흑인 최초의 감독은 이 프랭크 로빈슨이에요. 그래서 프랭크 로빈슨 메모리얼 어워드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머 캠프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센트루이스 김광현 선수도 이제 라이브 피칭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메이저리그가 이제 2021 시즌 일정을 발표를 했죠. 아직 2020 시즌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시즌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 내년도의 특징이 뭐냐면 4월 1일 날 30개 구단이 전부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게 1968년 이후 처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포수 버스터 포지가 리그 개막에 불참하겠다고 그랬죠. 여기도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그 입양한 그 쌍둥이 애들이 그 조수가랍니다. 그래갖고 건강 때문에 혹시나 해서 자기는 리그 참가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구단은 전적으로 버스터 포지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LA 다저스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얘기했죠. 1981년에 시즌이 단축됐을 때, 그때 월드 시리즈 팀이 LA 다저스하고 뉴욕 양키스예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시즌 단축되는데, 지금 가장 강력한 월드 시리즈 진출 후보가 LA 다저스하고 뉴욕 양키스인데요. LA 다저스는 지금 MVP가 3명 있어요. 이렇게 MVP가 3명 있는 팀은 사실 현재는 이제 유일하고, 역대로 찾아봐도 굉장히 드뭅니다. 일단 클레이턴 커셔 있죠. 그 다음에 무키 배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디 벨렌저, 이렇게 3명인데, 무키 배츠가 이제 트레이드가 되면서 외야수에 이제 MVP가 2명이 건재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무키 배츠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격 천병, 톱타자, 이런 톱타자나 2번 타자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디 벨린저는 해결사죠. 타점맨이죠. 그래서 코디 벨린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즌이 또 이렇게 단축이 되는데 백투백 그 MVP도 가능하죠. 지금 백투백 MVP가 마지막이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미겔 카브레라가 2012년, 13년, 그리고 내셔널 리그 같은 경우는
엘버트 폴스가 센트루이스 카디널스 했을 때 2008년, 2009년에 MVP를 백투백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디 벨린저가 어제 이제 그 랜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다저스는 저녁 서부 시간으로 6시 30분에 항상 자체 청백전을 합니다. 근데 벨린저가 인터뷰에서 나는 오늘 당장 시즌을 시작해도 된다. 그러니까 몸 상태가 이미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휴스턴 애스트로에서의 경기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에 휴스턴 애스트로스하고 월드 시리즈를 했는데 그 2017년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사인 훔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올해 무관중이니까 그렇지 관중이 있었으면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다저스 스타디움에 엄청난 야유를 받겠죠. 그리고 코디 벨린저가 이제 2020 시즌에 이렇게 60경기를 초미니 일정인데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 홈런 1위는 한 17개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투고 타자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60경기 일정이니까 선발 투수도 그렇고 불펜 투수도 그렇고 다 어깨 싱싱하잖아요. 다 빠른 볼로 이렇게 승부를 할 테니까 사실 홈런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율 4할 적군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은 되지만 홈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홈런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코디 벨린저는 정통 코스를 밟은 선수예요. 아버지가 일단 메이저리그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코디 벨린저의 그 엄마도 항상 야구장에 오거든요. 요즘 시즌이 안 돼갖고 굉장히 심심할 거예요. 아마 코디 벨린저는 그 야구할 때 보면 그 후원자가 아버지하고 엄마인데 그 코디 벨린저 엄마가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그 시스터하고 동생도 있는데 동생 야구를 합니다. 그 코디 벨린저 아버지가 예전에 2017년 올스타 게임 홈런 더비 때 배팅볼도 던져주고 그랬는데 코디 벨린저가 이제 그 애리조나에 있는 챈들러라는 데 고등학교를 나오고 2013년에 드래프트 4라운드에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데뷔전을 치르는데 사실 이때 그러니까 자신에게 온 기회를 벨린저는 그냥 확 움켜쥔 거예요. 작 피러슨이 그때 그 사타구니 부상 때문에 11자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구단은 벨린저를 현역 엔트리에 넣으면서 10경기 하면은 다시 마이너리그로 보내는 수순이었어요. 그런데 10일 후에 이제 마이너리그로 갈 이 코디 벨린저가 그 10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한 경기 2홈런을 2번 쳤습니다. 한 번은 반짝할 수도 있죠. 근데 2번 쳤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실력이에요. 미국에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변이 벌어지고 그럴 때요. First time is upset, second time is official.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실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코디 벨린저가 엔트리 그대로 남아있는데 누굴 한 명, 25명에서 제외시켜야잖아요. 그때 그 희생양이 바로 에드리언 곤살레스예요. 에드리언 곤살레스가 그때부터 쫙 하고 결국은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옷을 벗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디 벨린저는 그러면서 일루수하고 외야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신인왕 받죠. 2017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잠깐 뭐 서포머 징크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17년에 비해서는 홈런 수가 떨어졌으니까 조금 주춤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2019년 메이저리그 이제 데뷔 3년째 그냥 아주 펄펄 날죠. MVP를 받게 되죠. 타율이 3할 5리, 홈런 47개, 타점 115개를 기록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디 벨린저가 2019 시즌을 보게 되면 전반기 타율이 3할 3푼 6리였어요. 그때 홈런도 30개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초미니 일정에서도 MVP가 유력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디 벨린저가 3시즌 동안 신인왕, MVP, 올스타 게임 2번, 그리고 챔피언십 MVP, 골드글러브, 실버 슬러거, 그리고 2017년에 또 사이클링 히트도 작성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무키 배츠도 MVP, 뭐 올스타 게임 이런 거 다 갔잖아요. 무키 배츠도 사이클링 히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메이저리그 데뷔를 하면은 3년 동안은 그냥 구단이 주는 대로 연봉을 받아야 되죠. 근데 코디 벨린저는 2020 시즌 연봉 협상할 때 연봉 조정 신청 대상자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4월 25일 날 데뷔를 해서 서비스 기간이 늘어서
두 시즌을 뛰고서도 연봉 조정 신청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연봉이 60만 5천 달러였는데 무려 2020년 연봉이 얼마냐면 이번에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받지는 못하지만 2020년 명목상의 연봉이 1,150만 달러입니다. 무려 19배가 껑충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연봉 조정 신청 역대 첫 해 신기록인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이 코디 벨린저의 연봉이 뭐 2천만 달러 이상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단은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장기 계약을 언제 할 건지. 근데 이게 에이전트가 또 스카포라스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아마 구단은 코디 벨린저가 MVP를 한 번이라도 더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명예의 전당에 갈 수 있는 그런 급의 선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LA 엔젤스의 마이크 트라웃 같은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장기 계약을 해갖고 그냥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로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참 야구는 알 수가 없는 게요. 사실 이 코디 벨린저보다 그 앞서 신인왕을 받은 2016년 신인왕을 받은 코리 시거가 더 코디 벨린저보다는 모든 면에서 앞섰던 선수예요. 체격도 좋고 이 선수는 또 유격수였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 코리 시거는 2012년도에 드래프트 전체 18번으로 지명이 됐어요. 1라운드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순위로 지명됐으니까 유망주죠. 코디 벨린저는 4라운드니까 굉장히 뒷선이잖아요. 그런데 2016년, 2017년 코리 시거가 잘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부상도 당하고 그러면서 지금 평범한 유격수로 전락했어요. 코리 시거도 에이전트가 스카포라스입니다. 그래서 야구는 진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You never know baseball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상 문상열의 월드스포츠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